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NFL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쿼터백입니다. 이들은 모든 공격 플레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총사령관이기에 팀이 승리했을 시 가장 많은 찬사를, 팀이 패배했을 시에는 가장 많은 비난과 책임을 떠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NFL의 모든 팀들은 우리의 쿼터백 누군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언제나 우리 팀의 쿼터백을 중심으로 그의 스타일에 맞게 팀을 개편해 나갑니다. 자, 이게 잘 풀리면 좋은데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쿼터백에 투자한 자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팬들과 운영진은 우리의 쿼터백이 미래를 걸만한 쿼터백인가에 대한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혹이 계속되면 쿼터백이 갈아엎어지게 되고 새로운 쿼터백을 중심으로 팀의 개편이 시작되는데요. 쿼터백이 너무 잘해서 그를 중심으로 팀이 개편이 되거나 아니면은 쿼터백이 너무 못해서 아예 리빌딩을 확실히 결정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이렇게 늘 흐르지만은 않아요. 경기마다 수없이 인터셉션을 저지르는 명백한 쿼터백들에 대해서는 이 선수를 버리고 새로 갈아타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쉽고 과감하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상위 라운드의 쿼터백들은 이렇게 명백하게 형편없지 않거든요. 거의 다 미식축구라는 게 쿼터백에 대한 의존도가 정말 높은 스포츠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쿼터백의 성적이 그 주위에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주위에 누구를 주든 압도적인 활약을 펼칠 만한 쿼터백들은 리그를 넘어서 NFL 역사에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쿼터백이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현 시장의 상황과 우리 쿼터백의 실력에 대한 온갖 주관적인 평가들이 판을 치고 서로 간의 감론을 부각하게 되는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쿼터백이 리그 최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없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파냐 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애매한 쿼터백이라고 거액의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건 팀이 잘 꾸려놓은 로스터만 망치는 거다라고 과감한 결정을 촉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가 우승으로 캐리할 수 없지만 그를 데리고 우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결국 쿼터백이 중요한 순간에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줌으로 우승은 힘들다 등등 정말 서로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요. 오늘 이러한 애매한 영역에 있는 아주 재미난 선수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어떤 팀의 쿼터백에 있는데 정규 시즌에 31승 1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률로 환산하면 67.3%의 엄청 높은 승률인데요. 이 쿼터백이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그의 정상급 쿼터백인 에런 로저스의 동기간 승률은 69%이고 마찬가지로 리그 탑급이라고 평가받는 러셀 윌슨은 62%, 조시 알렌은 6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팀 스포츠인 NFL에서 쿼터백 외에 다른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하실 분들을 위해 그가 없을 때의 팀 성적은 8승 27패로 승률은 23%에 불과하죠. 근데도 이 선수는 그의 구단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팀에서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누구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정규 시즌의 성적만으로 판단한 건 의미가 없다고요. 라마 잭슨의 정규 시즌 승률은 무려 71%인데 그가 현 시점 승률 64%의 조시 알렌보다 훌륭하고 승률 5할이 안 되는 슈퍼볼 챔피언인 매튜 스태포드나 슈퍼볼 진주자인 조버로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요. 하지만 이 제가 말하는 의문의 선수는 최근에 슈퍼볼을 1회 진출해서 한참 앞서다가 팀의 수비가 상대의 공격을 막지 못해서 패배했고 그 다다음에는 NFC 챔피언십전까지 진출했습니다. 즉 플레이오프에서도 엄청나게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선수가 팀에서 버려질 위기라면 믿으시겠나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NFL에서 가장 잘생긴 사나이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 지미 가라폴로, 속칭 지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미지는 2014년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2라운드에 뽑혔었습니다. 그 톰 브레이디의 뒤에서 톰 브레이디 밑에서 후보로 2년을 배웠는데요. 3년차 시점에 톰 브레이디가 빠져있던 해에 대타로 2경기를 출장해 첫 경기에서 33번의 패스 시도 중 24개의 패스 성공, 그러니까 73%의 패스 성공률에 264야드, 2터치다운 0인터셉션, 둘째 경기에서는 26패스 시도 중 18개의 패스 성공, 그러니까 69%의 패스 성공률에 232 패싱 야드에 3터치다운 0인터셉션이라는 신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정말 안정적이고 단단한, 어쩌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대 최고의 쿼터백 톰 브레이디 밑에서 차분하게 게임을 배운 점, 역대 최고의 감독인 빌 벨리칙 시스템에서 뛸 수 있는 점, 그리고 연예인 뺨치는 외모로 사람들은 정말 슈퍼스타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혜성 같은 등장으로 인해 후보 쿼터백 연봉으로 묶어두기에는 팀의 셀러리 캡이 감당이 되지 않았고 주전을 올리기에는 톰 브레이디가 아직 건재했죠. 당시의 비화를 좀 알려드리자면 페이트리어츠의 감독 빌 벨리칙은 톰 브레이디를 팔고 세대 교체를 꿈꾸고 있었는데 톰 브레이디가 이를 보고 오너에게 찾아가 호소를 했고 오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빌 벨리칙이 내린 결정을 반려했다고 하죠. 여튼 이러한 사태에 대해 톰 브레이디는 그 후로도 슈퍼볼 우승을 하며 자기가 맞았다는 걸 보여주었지만 여튼 지미지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면 페이트리어츠는 지미지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NFL이라는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2경기뿐이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훌륭한 성적을 보이는 그를 많은 팀에서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미 가로폴로는 결국 당시 리빌딩이 들어간 샌프란시스코 49ers로 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당시의 49ers 상황은 어땠냐? 90년대 후반 리그를 충격에 빠뜨린 존 러싱을 만들어낸 마이크 셰너햄 감독의 아들이자 펠컨스의 공격 코치로 펠컨스의 공격진을 리그 최강으로 만들어버린 카일 셰너햄이 감독으로 막 취임을 한 상황이었죠. 참고로 지미지가 워낙 인기 매물이어서 노리는 팀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트레이드 단가인 2라운드 픽 하나에 뉴잉글랜드가 49ers에 보내게 되는데요. 당시의 특정 보도들은 그가 1라운드 픽 2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 꽤나 헐값에 보내게 된 건데, 지미지를 거의 아들처럼 낚였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감독 빌 벨라칙은 누구보다 카일 셰너햄의 역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믿고 그가 지미지를 제대로 성장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한창 제이가 올 때 지미지를 파는 게 아니라 제이가 뚝 끊긴 시점에 시즌 시작 전에 그를 49ers에 헐값에 팔았다는 썰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미지를 너무 아껴서 그를 49ers로 보냈다는 썰과 끝까지 지미지를 팔기 싫어가지고 오너와 이제 세대 교체를 할 때다라고 다투느라 늦춰져서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싼 값에 지미지가 49ers에 가게 됩니다. 카일 셰너햄과 지미지로 대표되는 49ers는 사령탑이 막 바뀐 대부분의 팀이 그렇듯 6승 10패로 첫 시즌, 그러니까 2017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럼에도 수많은 49ers 팬들이 기대를 가진 이유는 2017년 마지막 5경기째부터 지미지가 부상에서 돌아오는데 지미지는 마지막 그 5경기를 모두 다 승리로 이끌면서 6승 10패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2년 뒤 지미 가로폴로가 처음으로 풀시즌을 뛰었던 19년 49ers는 깜짝 돌풍을 일으키면서 슈퍼볼에 진출하기까지 합니다. 당시에 지미 가로폴로는 톰 브레이디 밑에서 배웠다는 걸 증명하듯 완벽한 게임 매니저로서 매 플레이가 하이라이트급인 슈퍼플레이를 펼치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고 팀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운영과 해줘야 할 순간에는 해주면서 팀의 가장 최고 무기였던 막강한 수비를 보좌하면서 팀을 슈퍼볼로 이끌었는데요. 이 슈퍼볼에서 49ers는 아쉽게 당시 신성이었던 캔자스시티 칩스의 패트릭 마홈즈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당시 언론과 평가의 방향은 게임이 후반부로 갈수록 지미지는 게임의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반드시 해줘야 할 플레이를 못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49ers의 어마어마한 수비진이 차린 상을 지미지가 엎었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했다라며 그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미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4쿼터까지 팀이 20대 10으로 크게 앞섰는데 한 쿼터 만에 21점이나 내준 49ers의 수비를 탓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했어요. 여하튼 간에 이 슈퍼볼에서 마지막 플레이를 결정지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도 완벽하고 실력도 완벽하고 팀을 슈퍼볼까지 이끌었던 지미지 라는 이미지에서 우승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지미지? 라는 식으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시즌 지미지는 부상으로 단 6경기밖에 뛰지 못하는데요. 사실 이에는 닉 보사, 조지 키틀 등 팀의 전년도 슈퍼볼 진출의 핵심 멤버들이 마치 작년의 레이븐스처럼 줄부상을 당하면서 팀의 성적이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1시즌 오프 시즌이 열리면서 지미지에 대한 평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팀을 슈퍼볼까지 이끌고 갔던 젊고 잘생긴 쿼터백이라는 관점은 다소 희박해지고 슈퍼볼 우승을 날린 부상을 자주 당하는 쿼터백이라는 꼬리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예전부터 보았을 때 슈퍼볼을 진출하고 그 무대에서 패배한 쿼터백이 그에 준하는 활약을 그 바로 다음에 보여주지 않으면 그에 대한 평가는 정말 차갑게 식곤 하는데요. 최근 몇 년만 봐도 혼자 팀의 공격을 이끌면서 팀을 슈퍼볼 진출로 이끌었던 캠 뉴턴이나 마찬가지로 리그 제1의 공격을 진두지휘했던 맨 라이언, 역시나 팀을 슈퍼볼까지 이끌었던 램즈의 제러드 고프까지 모두 그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리그 내에서의 평가라고 해야 할까요? 준수한 쿼터백이다 정도까지 평가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막 리그를 들끓게 하는 핫함은 정말 빠르게 식곤 하더라고요. 언급 자체가 거의 없어져요. 오히려 그 선수들의 감독이나 코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러드 고프는 현 NFL 최고의 창의적인 감독 션 맥베이가 감독이었고, 맨 라이언과 지미지는 각각 셰너햄 계보의 정점이라는 아들 셰너햄이 공격 코치 감독으로서 찬사를 받았거든요. 물론 그 코치진의 역량이 더 뛰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선수들의 활약이 슈퍼볼까지 진출했던 젊은 쿼터백이 그 다음에 그에 준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말 평가가 싹 썰물 빠지듯이 빠지긴 합니다.
여하튼간에 2020 시즌의 졸전으로 지미지에 대한 평가는 정말 바닥을 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49ers의 수뇌부가 칼을 빼듭니다. 바로 트레이드를 통해 상위 픽을 확보한 건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1라운드 12번 픽에 이어 22년도 1라운드, 23년도 1라운드 픽을 주고 마이애미 돌핀스로부터 1라운드 3번 픽을 받아가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올해의 트레이드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게 걸린 트레이드였는데요. 이 정도로 많은 것을 내주고 상위 드래프트 픽을 간다? 그건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바로 쿼터백을 뽑는다는 건데요. 49ers의 수뇌부는 포텐만큼은 그의 드래프트에서 최고지만 가장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선수 트레이 랜스를 뽑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미지의 입지는 하염없이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지미지는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개화하기 전에 트레이 랜스가 원석에서 좀 좋은 돌로, 좀 좋은 다이아몬드로 실력을 가다듬기 전에 한 1년 정도만 그 자리를 땜빵하는 가교 역할로 하염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작년에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NFC 챔피언십전까지 끌고 갔죠. 그리고 올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미지가 49ers로 옷을 입는 마지막 해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이적이 초읽기에 와 있는 느낌인데요. 49ers의 수뇌부는 이 묘한 지미지를 내어줄 생각이 없는 반면 지미지는 약간 좀 정이 떨어진 느낌이 들고 있긴 합니다. 지미 가라플로는 정말 평가가 극렬하게 나뉘는 선수인데요. 그의 스탯을 보자면 특별한 거 하나 없고 심지어 플레이를 보아도 카일러 머리의 그것과 같은 와 하게 되는 플레이도 없습니다. 정확한 의사결정에 따른 패스를 해내는 순간들도 보이지만 그건 사실 쿼터백으로서 뭐 당연한 거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실수를 하면서 인터셉션을 당하는 장면 뇌리에 선명히 기억이 남아요. 그가 아니라 조금만 더 잘하는 쿼터백이었다면 지난 몇 년간 슈퍼볼 우승을 2번은 했을 거라는 극렬한 49ers의 팬들의 외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승리를 해내는 선수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그의 승률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보다 승률이 좋은 쿼터백들은 정말이지 현재 리그의 초일류 쿼터백들 뿐인데요. 근데 이것을 모두 그가 아니라 그의 감독인 셰너앤이 뛰어나서 그런 거다라고 하기에는 그가 출전하지 않았을 때 49ers의 성적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지미지가 부상을 당했을 때 팀의 핵심적인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가면 사실 필드에서 한 명의 확실한 가치를 정의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승리와 함께 지미지가 있었던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게 되거든요. 여하튼 여러모로 묘한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톰 브레이디의 후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현재 톰 브레이디야 뭐 스탯과 퍼포먼스도 정말 괴랄한 선수였지만 커리어 초창기의 톰 브레이디는 그렇게 눈에 띄는 점도 없고 스텝도 뭐 그냥 그렇고 오히려 든든한 수비진과 로스터의 힘으로 언제나 승리를 하는 선수였거든요. 굉장히 지미지와 유사하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재능 방면으로는 사실 리그의 탑급이었던 뭐 페이튼 매닝에 비교하는 것조차 실례다 뭐 이런 소리가 들을 정도로 눈에 띄진 못했어요. 물론 톰 브레이디와 지미지의 차이가 있다면 톰 브레이디는 슈퍼볼에서 가장 플레이가 필요한 시점에 플레이를 해줬었고 지미지는 그 순간에 못해주긴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애초에 그 어느 쿼터백이라고 한들 톰 브레이디에 비하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비교는 오히려 시장에 해야죠. 과연 이 묘하게 승리를 가져드는 지미지의 존재가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하나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의 잦은 결장, 즉 부상을 염려해서 새로운 쿼터백을 뽑았다고 49ers의 수뇌부는 말하긴 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똑같이 결장이 많은 카일러 머리가 지미지보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또한 지미지를 대체하려고 뽑은 트레이 랜스 또한 첫 시즌 부상을 못 뛴 걸 생각해보면 지미지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49ers의 팬들이 흔히 말하는 너무 유복하게 자란 팬들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다소 장난스러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조 몬터나 스티브 영의 명정 쿼터백 라인에 그 뒤에 프로볼에 2번이나 선정되고 꽤나 준수했던 제프 가르시아를 팽해버린 적도 있고 그 뒤 콜린 캐퍼닉이라는 리그에 충격을 준 간파스타 쿼터백이 있던 경험도 있으니까요. 타 팀 팬들이 모아도 슈퍼볼이나 플레이오프에서 저것만 안 했으면 혹은 저것만 했으면 이겼겠는데 하는 실수를 지미지가 할 때마다 속이 정말 엄청나게 터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구단의 입장에서 지미지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그를 대체할 자가 누가 있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49ers는 그런 의미에서 트레이 랜스란 젊은 쿼터백으로 주사를 던진 상태기에 트레이 랜스가 얼마나 해줄지 또 이 기묘하게 승리만 해내는 쿼터백 지미지가 다른 구단에 가서도 그 묘한 승리를 계속 이어나갈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계속 49ers에서 지미지가 승리를 챙겨나가면서 트레이 랜스를 밀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픽다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